안녕하세요. 다산이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25년 3회 전기공사기사 실기시험 간단하게 신출 비중을 말씀드리고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에서는 총 20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우리가 신출 문제는 7문항으로 각 문제가 다 5점씩 배점이었습니다. 즉 7문제가 5점씩 35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이 조금 변형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KC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실제로 전기공사기사에 16년도, 17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터널 전선로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전선간 시스템 공사 방법 3가지를 쓰시오. 단, 조합인 경우에 하나다. 가능한 정답으로는 우리가 합금캐 이거 작성하셨으면 되고, 아니면 규정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가능한 것을 찾아보시면 애자공사, 즉 애자공사도 되고 애자사용공사도 가능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골라서 작성을 해주셨다면 다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답 문제이기 때문에 이 3개를 다 맞추셔야지만 5점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개만 맞추셨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3개인데 5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배점은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가채점 할 때는 맞춘 개수당 최소 1점 정도를 매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실제로 합격 점수가 발표가 됐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점수가 오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점할 때는 좀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20년도 3회에 비슷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전격 부담이 50VA인 변류기에 2차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합성 임피던스 값을 구하시오.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전격 부담의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전격 부담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단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 보시면 피상전력이죠. 즉 우리가 이 전격 부담은 변류기 2차에 접속된 부하가 갖는 피상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피상전력의 공식 쉽죠. PA는 전류 제곱의 임피던스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자체가 변류기 2차 측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류 I가 항상 변류기의 전격 2차 전류를 우리가 고정값으로 대입을 합니다. 즉 우리가 I는 그럼 5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를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타내보면 G는 I 제곱분의 PA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류 자리에는 5 제곱분의 문제에서 5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분의 50이니까 정답은 2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식을 다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대입된 결과만 이렇게 G는 5제곱분의 50 그래서 2옴이 나왔다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서 계산 문제인데 단위를 줬을 때는요. 우리가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 단위를 생략을 하셨어도 됩니다.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문제 단위가 없을 때는 반드시 작성해 줘야 되지만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이것도 너무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와 답이 모두 맞아야 5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신출 문제로 IP 코드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규정에서 가능한 답안을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지금 딥하게 배운다기보다는 채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답안을 여러 개 가져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드릴게요. IP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 이 X1이 가리키는 부분은 제1 특성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X2는 제2 특성 숫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각각이 어떠한 것을 보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규정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별을 해보자면 실제 시험에서 가나가 이쁘게 순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꼬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즉, 이 X1은 제1 특성 숫자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보호를 가리키냐? 우리가 기계의 관점에서 보호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제1 특성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능한 정답이 분진, 침투. 또 규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부 분진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임의였다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보호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건 좀 길어서 아마 작성하신 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답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위험한 부분으로의 접근. 이게 지금 나에서 가능한 정답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제가 색깔로 구별할게요. 이 x2는 제2 특성 숫자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기계 보호에 대한 의미만 살펴봅니다. 여기는 규정에서 사람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루지가 않아요. 여기에 관련된 정답 가를 보시면요. 여기 좀 길게 나와 있죠. 위험한 영향을 주는 물의 침투. 이 부분은 사실 줄여서 물의 침투라고 쓰셔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의 침투 또는 규정에서 우리가 방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수라고 쓰신 분들도 다 가능해요. 규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혼용해서 둘 다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가능한 정답으로는 위험한 영향을 주는 물의 침투 또는 좀 줄여서 물의 침투. 그다음에 또는 우리가 방수라고 작성하셨으면 가는 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분진, 침투, 아니면 외부 분진, 아니면 위험한 부분으로의 접근, 이러한 가능한 정답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개를 물어봤고 우리가 5점이기 때문에 1개만 맞추셨더라도 당연히 부분 점수가 있고요. 지금 예상되는 부분 점수로는 최소 2점씩 가채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출 문제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율 50%, 흡수율 20%인 완전 확성성 구형, 글로브의 중심에 있는 광원의 2000루멘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글로브에 투과되는 광속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글로브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글로브라는 말 때문에 이 글로브 효율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해당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어떠한 면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입사 광속이 있을 것입니다. 제 편의상 이거를 F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떠한 광속이 입사가 된다면 당연히 반사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투과되는 광속도 있을 거예요. F2. 그리고 우리가 흡수되는 광속도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반사율 로우는요. 입사 광속분의 우리가 반사율이니까 반사된 광속을 의미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투과율은 역시 입사 광속분의 투과된 광속 F2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흡수율 알파는 역시 입사 광속분의 우리가 이 전 광속, 즉 이 F에서 우리가 이 F1과 F2를 다 빼면 우리가 그 남은 게 다 흡수가 됐다는 말이죠. 즉 반사된 것도 아니고 투과된 것도 아닌 게 흡수된 광속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이 F에서 F1과 F2를 뺀다는 의미가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반사율 로우 더하기 투과율 타우 그 다음에 알파 흡수율까지 다 더해주시면 이 식에서도 아시다시피 F분의 F1 더하기 F2 더하기 F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가 돼요. 그럼 이거 식을 정리했을 때 우리가 F1, F1, F2, F2 사라지고 F분의 F니까 이게 항상 1이 나온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투과율 타우는 우리가 타우만 남기고 이것을 다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1 마이너스 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1 마이너스 문제에서 주어진 반사율 0.5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알파 즉 흡수율 0.25를 빼주시면요. 투과율 0.25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글로브의 효율을 이용하는데요. 이 글로브 효율은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결론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로브 효율 에타는 1 마이너스 로우분의 우리가 타워가 된다. 즉 1 마이너스 반사율분의 투과율을 가리켜요. 그럼 그대로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1 마이너스 0.5분의 0.25가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 글로브 효율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글로브가 뭐 여기에 빛이 나는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덮은 거예요. 덮었는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원래 광원의 원래 광속 있죠? 정광속을 F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글로브에 투과되는 광속은요. 이걸 나온 거죠. 제가 이걸 편의상 F-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F-타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글로브의 효율이란 에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광속 분의 우리가 투과된 이 광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죠. 투과된 광속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가 F 타우는 F의 즉 정광속의 글로브 효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가 원래 광원의 광속은 2000이라고 주어졌어요. 2000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서 1000 루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가 서지 흡수기에 관련된 문제는 빈출 유형이죠. 잘 쓰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는 이유, 그다음에 설치 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 문제가 나왔고 배점이 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맞추셨더라도 최소 2점씩 매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안을 보시면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개폐 서지 등 이상 전압으로부터 2차 기기를 보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폐 서지로부터 2차 기기를 보호한다, 아니면 이상 전압으로부터 2차 기기를 보호한다, 이러한 내용만 제대로 잘 들어갔다면 다 우리가 유학의 채점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위치도 보시면 우리가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 사이다 라고 이렇게 모범 답안이 제가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채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서는 빈출 유형인데요. 전기공사기사에는 처음 나온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선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보시면 평형 삼성 회로를 운전하는 유도 전동계가 있다. 이 회로에 접속한 두 개의 전력계 W1, W2 전압계 전류계의 지시값이 W1은 6.4, W2는 2.5kW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V는 200V, I는 30A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도 전동기의 역류는 몇 %인가? 나. 역류를 90%로 개선하기 위한 커패시터의 용량은 얼마인가? 우선 우리가 역류를 구할 때는 항상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 것뿐이고요. 항상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에요. 우리가 이 피상전력 같은 경우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전력계법에 의해서 2 루트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이 이전력계법에 의한 피상전력 공식이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공식으로는 우리가 원래 3상에서 피상전력 공식은 루트 3 VI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활용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푸시든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과 자체는 좀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맞게만 풀이를 하셨다면 다 정답 처리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전력계법으로 풀이했을 때 이것분의 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대입을 해줬을 때 여기 6.4, 2.5, 그다음에 그대로 W1, W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79.66%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별에로 가져온 이 루트 3 VI도 한번 보시면 이 W 더하기 W2는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3 VI도 역시 킬로와트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루트 3, 200V, 그 다음 30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지만 이 분모가 킬로와트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킬로로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분자를 우리가 유효전력을 그냥 킬로와트에서 와트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분모를 우리가 그냥 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로 어쨌든 맞춰주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이 값은 85.64%가 나오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해당 공식을 사용할 때는 79.66%가 나오겠습니다. 둘 다 우리가 가능하고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나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항은 우리가 역류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역류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래 기존 역률 개선 전에는 유효전력도 있을 거고 무효전력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면
콘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갖기 때문에 이 원래 갖고 있던 지상 무효 전력을 상쇄시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전력용 커패시터 또는 역률 개선을 위한 커패시터라고 했을 때 이만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역률을 개선하고 나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러한 삼각형이 됩니다. 이때 이 역률 개선된 이 삼각형의 세로 부분의 무효 전력을 PR2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커패시터의 용량 QC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QC는 원래 기존의 무효 전력에서 개선된 우리가 무효 전력을 빼주시면 돼요.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으로 보시게 되면 QC는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이게 PR1인 거죠. 즉 원래 갖고 있던 무효 전력에서 이렇게 곱하면 PR2입니다. 역률 개선 후에 우리가 남아있는 무효 전력끼리 서로 뺀 거예요. 이렇게 PR1에서 PR2를 빼는 방법을 공식화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런 공식들 작성하지 않고 바로 대입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8.9 우리가 6.4 더하기 2.5로 하면 8.9가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1은 이거를 이렇게 0.7966이라고 했는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기 때문에 0.8로 쓴 것뿐입니다. 0.8분의 0.6 그 다음에 역률은 90%로 개선했다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2가 0.9인 거예요. 우리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렇게 서로 수식으로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즉 역률 개선 전에 즉 코사인 세타 1이 0.8일 때 유효 전력은 8.9kW였다. 그리고 우리가 부효 전력은 PR1이니까 P에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9에 0.8분의 0.6 해서 6.68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률 개선 후 코사인 세타 2는 0.9니까 우리가 이때 유효 전력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유효 전력은 가만히 있고 콘덴서는 이 무효 전력만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유효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8.9 여기 역시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를 하셔서 우리가 PR2 즉 개선 후에 부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QC를 계산했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커패시터 용량 QC는 PR1 마이너스 PR2니까 6.68 마이너스 4.31이 돼서 2.37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 다 맞는 풀이이기 때문에 이 소수점 오차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2.36도 되고 2.37도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배점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두 문제가 있고요. 5점이기 때문에 각각 소문제마다 역시 한 개씩만 맞으셨다면 우리가 다 부분 점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문제는 가를 틀렸는데 나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보통 이 가만 맞으셨다거나 아니면 가나를 다 맞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가만 맞으신 분들도 우리가 최소 2점씩 부분 점수를 매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사에서 3번이나 출제된 빈출 문제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계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기기 외암 A점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인체 저항은 3,000ohm이다. 주어진 이런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번 보시면 이 기기의 외암에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외암의 대지전압을 구하시오. 즉 여기 이쁘게 사람이 그려져 있지만 이 소문지 1번은 이 인체를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한번 이 회로를 가지고 등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 100V를 시작으로 쭉 가서 여기 A점에서 지락이 됐죠. 이 R2 즉 이 외암 덮지를 통해서 쭉 R1까지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가지고 회로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00V 그 다음에 쭉 와서 여기가 R2 즉 100ohm이죠. 100ohm 그 다음에 쭉 온 게 R1 10ohm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전원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외암의 대지전압을 말하고 있는데요. 외암의 대지전압, 즉 이 R2 양단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R2 양단에 걸린 전압.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지금 그냥 회로 문제죠,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R2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우리가 옴의 법칙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해보자면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전압에 R1 더하기 R2 곱하기 전압 분배는 자기께 올라가야 되죠.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R2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 분배를 쓰시면 우리가 10 더하기 100분의 100 자기 거 곱하기 전체 전압 하셔서 90.91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자, 이 회로에서 전체 전류,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G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IG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거의 전체 전류니까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이 사실상 지금 직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10을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압은 100이죠. 이게 결국엔 뭐랑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적었던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 뿐이에요. 이게 IG고 우리가 여기 IG가 흐른다면 그럼 R2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 R2에 흐르는 전류인 IG와 그리고 이 R2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VG는 IG 곱하기 R2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IG고 이게 R2가 되는 거죠. 사실상 수식으로만 보면 똑같은 수식인데 이렇게 전압 분배로도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전류로 즉 전류를 구해서 옴의 법칙으로 푸셔도 역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90.91로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기 외암의 인체 접촉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10mA 이하로 하려면 외암에 시공된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 R2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인체를 써야 돼요. 이제 인체를 통해서도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서 흘러서 다시 대지로 만나는 거죠. 이것도 등가위를 한번 그려보면 인체를 접촉할 때랑 안 접촉할 때는 이제 그림이 완전 바뀌겠죠. 한번 그려보시면 우선 100V 똑같이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A점에서 A에서 인체로도 가지만 이 외암을 타고 R2로도 가죠. 이 말은 전류가 지금 나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병렬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나뉜 전류는 다시 땅에서 만나서 R1으로 가요. 그럼 R1은 이 두 개가 병렬된 것에서 직렬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등가위를 그려보면 자 바로 병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쁘게. 자, 그럼 여기가 R2 그리고 여기를 인체 저항 제가 편의상 R3라고 해볼게요. R3가 인체 저항이고 여기서 3000oh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다시 직렬로 R1 10ohm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체 접촉 시 등가 회로를 그려본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 인체에 흐르는 전류라는 것은 R3에 흐르는 전류죠. 따라서 그림상에서 이 R3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는 거죠. 이 I에 대해서 우리가 10mA가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좌변에 제가 이 10mA를 작성해 볼게요. 그쵸? 그럼 우변에도 이 I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볼 텐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우선 이 회로의 전체 전류 제가 IT라고 해볼게요. IT. 그럼 이 IT가 이 점을 기준으로 R2와 R3로 분배되죠.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류 I는 전체 전류에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R2 더하기 R3분의 전류 분배는 남에게 올라가죠. R3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R2가 올라가야 됩니다. 괜찮죠? 이게 지금 여기 교재에 제가 여기 나타낸 부분입니다. 보시면 R2 더하기 R3분의 R2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전체 전류는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분의 즉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전압 V를 작성한 것이고 전체 합성 저항은 지금 R2와 여기 보시면 R2와 R3가 병렬이고
R1이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R2랑 R3는 합분의 곱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R1을 더한 게 우리가 전체 합성 저항 R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IT라는 거예요. 전체 전류예요. 즉 전체 전류에서 전류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R2 더하기 R3분의 R2를 한 겁니다. 이게 10mA가 되면 돼요. 이거의 이하라는 말은 결국에는 일단 같은 것을 구해주시고 우리가 이 R2에 대해서 최대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해서 손으로 풀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솔브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뭐가 나오죠? R2가 4.295옴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원래는 이 식이 10mA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실제로 인체 흐르는 전류가 10mA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부등식으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참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범위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풀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호로 하셨으면 되고요. 우리가 4.29옴을 잘 구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손문제 1번과 2번이 둘 다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단위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소문제가 2개가 있고 지금 5점이니까 한 개 맞추셨을 때 최소 2점씩 부분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출 문제로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다루던 공식이죠.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결정하는 스틸식 공식이 나왔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송전 전압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은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안 작성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실제로 필기 시험에서도 정답의 보기가 송전 전압으로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송전 전압만 작성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 문제로 16년도 1회에 출제된 문제이고요.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송전단 전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공사 기사를 준비할 때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은 꼭 반드시 암기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 2는요.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로 구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송전단 전압 VS를 물어봤기 때문에 VS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E 플러스 V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VR을 먼저 작성했어요. 한번 작성을 해보면 VR 더하기 2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VR 더하기 전압 강화 공식은 우리가 전류에 관한 것도 있겠고 이렇게 전력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한번 작성을 해보면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이 전류 I의 자리에 유효 전력을 루트 3 V R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 공식이 간단해지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VS는 수전단 전압 더하기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요. 우리가 VR분의 P 그 다음에 R 플러스 X 그 다음에 탄젠스 세타 또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지금 수전단 전압이 주어졌고 또 이 출력 120kW 즉 P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도 다 차례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공식은 다 작성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송전단 전압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구하는지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식으로 유도를 하셔도 우리가 정답, 즉 풀이만 맞는다면 다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 풀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렇게 전력에 관련된 공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VR 3000이죠. VR 그 다음에 여기 3000 그 다음에 VR 역시 수전전압 3000분의 120kW P에 120kg 10의 3승을 대입을 해주시고 R은 우리가 6 그 다음에 X는 4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곱한 거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3360 볼트가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원 당시에는 우리가 단위가 복원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실 때 꼭 단위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빈출 유형이 약간 변형이 됐는데요. 오히려 우리한테 좋게 변형이 됐어요. 우리가 원래는 옥내 전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 할중률 값을 대답하는 기출문제가 많았는데요. 이 문제는 이 하나만 물어봤죠. 우리가 옥내 전선의 경우에는 10%를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이 부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은 4점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전기기사에서 좀 까다로운 단답 문제에 속했는데요. 우리가 전기기사에 출제되었던 게 교차 출제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기기사에서는 이 각각의 답안이 오히려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좀 까다로운 단답이었어요. 우리가 공사에서는 이 방식들을 작성하는 문제로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물었는데 5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부분 점수 배점은 알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한 개를 맞추셨다면 우리가 그 한 개를 최소 1점씩 채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류차동, 전압차동, 위상비교 또는 방향비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신출 문제인데요. 전기공사기사 필기, 제어공학에서 13년도 4회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필기 문제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논리회로에 관련된 이런 논리식을 간소화하는 문제는 충분히 잘 푸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자면 우선 AB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가 있고 지금 AND게이트죠. 그러면 이 AND게이트의 출력,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것은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A, B와 C가 역시 여기에 낸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낸드의 출력까지 보시면 A, B, C를 곱하긴 하는데 이것에 이렇게 낫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는 D랑 E를 볼게요. D랑 E는 쭉 들어와서 낸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출력 부분, 즉 이 부분이 가리키는 부분은 여기가 D 곱하기 E에 발을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역시 이제 여기는 오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이 오화의 출력이 가리키는 부분은 A, B, C의 바 더하기 D, E 바가 되겠습니다. 즉 오화 때문에 여기 플러스를 해준 거죠.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F를 쭉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것과 F를 낸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A, B, C의 바 더하기 D, E의 바. 즉 이것과 지금 F를 곱하고 이것에 낫을 취해야 낸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G라고 주어진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식을 이제 좀 간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소화를 하려면 드무르간 정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드무르간 정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예시로 A, B의 곱에 낫이 씌워져 있을 때 각각을 이렇게 낫으로 표현했을 때 이 곱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즉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쉽게 이렇게 지붕이라고 표현해요. 낫을. 근데 지붕이 쪼개졌죠. 지붕이 쪼개졌다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반대로 바뀝니다. 곱이면 플러스로, 플러스면 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다른 걸로 연습해 볼게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플러스 B의 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지붕을 쪼개 보겠습니다. 그럼 A, B가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때 곱은 플러스는 제가 곱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드무르간 정리를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드무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붕을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생기죠. 그리고 이때 이 곱을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지붕을 여기서 쪼갤 거예요. 쪼개면 이렇게 지붕이 생기죠. 그리고 이 플러스가 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원래 A, B, C의 바와 D의 바는 그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정리를 한 것을 봤더니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바의 바죠. 그럼 다시 그냥 원래대로인 겁니다. 즉 A, B, C의 바의 바는 그냥 A, B, C인 거예요. A, B, C 그다음에 역시 D, E의 바의 바 역시
D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A, B, C, D, E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F의 반응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돼요. 이것을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전개를 해주시면요. 이 G가 결국에는 A, B, C, D, E 플러스 F 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견적 문제인데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ACSR 58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긍장 1km인 삼상 2회선의 배전 전로가 포설되어 있다. 부하 설비의 증가로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ACSR 95로 교체하는 경우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노인남과 배전 전공 보통 인부는 다음과 같고 인공 산출 시 소수점 이하까지 모두 계산하고 이런 조건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요. 간접 노후비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절사, 즉 버린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노후비는 직접 노후비의 15%로 계산한다.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어진 표를 보시면 100m당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1km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ACSR은 58 그리고 95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 58일 때 쭉, 그 다음에 95일 때 역시 배전 전공과 보통 인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쭉 보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에 1선당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지금 이 문제 조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삼상 2회선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삼상 1회선이었다면 이렇게 세 가닥만 있었겠지만 2회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부, 이렇게 하부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이 상부에 가설된 이 부분을 우리가 58에서 95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교체에 담긴 의미가 뭐죠, 여러분? 교체를 하려면 기존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신설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즉 재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철거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재사용 철거를 고려해서 조금 조심조심 해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재사용 전선 설치라고 적용이 되려면 이 문장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대로 나와야지만 재사용 전선을 설치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전선을 재사용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이 재사용 철거로 해석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피복선 아니고 동그라미 5번도 아니죠. 동그라미 7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제 배전 전공, 인공과 노임을 계산하시오. 보통 인부, 인공과 노임을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접 노후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전 전공부터 볼 텐데 배전 전공 여기 보시면 우리가 58에서 90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0.44에서 나중에 0.64를 고려해주면 됩니다. 한번 아래 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배전 전공에서 지금 인공이 0.44였어요. 근데 우리가 100m당이니까 100분의 0.44였고요. 그 다음에 1km니까 1000을 곱해준 겁니다. 이게 지금 100으로 나눠서 미터당이 된 거죠. 우리가 1000을 곱해서 1kg를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닥 바꿀 거니까 3을 곱해주시고 상부가설 1.2, 그 다음에 재사용 철거 0.8을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철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0.64, 즉 이 0.64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 있죠. 우리가 95, 즉 이제 교체할, 신설할 것을 이제 할 겁니다. 보시면 100분의 0.64에서 역시 1kg 1000을 곱해주시고 세 가닥 그 다음에 1.2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신설할 95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거하는 거는 우리가 58을 철거를 한 거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인공 산출 시 소수점 이하까지 모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 상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전 전공이 지금 36만 1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공을 곱해서 우리가 이 노임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보통 인부도 볼게요. 보통 인부는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우리가 0.2에서 0.32를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쭉 와서 100분의 0.2 그럼 미터당이죠. 미터당인데 우리가 1000m를 곱해서 1kg를 고려를 해주시고요. 세 가닥, 그 다음에 1.2 상부가설, 그 다음에 0.8 재사용 철거. 즉 여기까지는
58 스퀘어를 철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신설을 할 겁니다. 신설할 건데 우리가 0.3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터당으로 바꿔서 1000을 역시 곱합니다. 그 다음에 세가닥, 그 다음에 상부가설 1.1을 곱해 주시고 역시 소수점 이하까지 모두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보통 인부가 1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게 노인 단가였고 여기에다가 인공을 곱해 주시면 이 값이 최종 값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가와 나에서 이렇게 각각 인공과 우리가 이 노임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항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접 노무비를 계산하려면 직접 노무비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15%로 계산한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우선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더해주시고 간접 노무비는 이것에 0.15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접 노무비는 소수점 이하를 뭐라고 했죠? 절사한다고 했습니다. 즉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러면 이 0.1을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이렇게 바로 원 단위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깨끗하게 다 지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채점 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배점은 6점이었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원래 기존 기출문제일 때도 많이 어려워하시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제가 수식을 많이 작성을 해온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기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생략이 됐더라도 맞는 풀이면 다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 설명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좀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전선의 지지점에 고조차가 없는 곳에 경관의 이도가 각각 2m, 8m인 동일한 장력으로 가설되어 있다. 여기서 중간 지점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선의 처짐 정도, 이도를 구하시오. 즉 원래 전선이 여기서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게 뚝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전선이 떨어져도 이 전선 길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때 쓰인 전선의 길이나 이때 쓰인 전선의 길이나 똑같구나 라는 것을 꼭 접근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볼게요. 제가 이 2m를 D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m를 이도니까 D2라고 해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D값을 D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D1에 대한 각각의 또 공식을 또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제가 이 경관을 S1 그리고 이 전선의 길이를 L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D2에 대한 이 길이도 역시 L2 그리고 이때 이만큼 떨어진 이 경관을 S2 그러면 이 DX에 관련된 경관은 이렇게 S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를 L3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L.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구했던 정말 중요한 우리가 특징은 이 L 값이나 L1 더하기 L2나 같다는 거예요. 즉, 이 왼쪽에서 쓰인 전선의 길이 이게 곧 여기에 쓰인 전선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L은 L1 더하기 L2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식을 작성해보면 L1은 공식에 의해서 S1 더하기 3S1분의 8D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2 자체는 역시 그대로 첨점을 바꿔주면 돼요. S2 더하기 3S2분의 8D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L값, 우리가 얘는 L1과 L2를 더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L 자체에서도 이 L을 이 S와 DS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L은 S 더하기 3S분의 8DS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지금 경관 역시 전주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S1 더하기 S2가 곧 S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전주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선만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 S 자리에
S1 더하기 S2. 역시 이 S 자리에도 S1 더하기 S2를 대입을 합니다. 아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전선이 떨어지기 전과 이후의 식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즉 결국에는 이것도 L이고 이것도 L인 거죠, 여러분.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둘은 등식입니다. 등식. 그래서 우리가 S1, S2 좌변에서 없애고 S2, S1, S2를 우변에서 없앨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게 3분의 8이 공통적으로 있네요. 그럼 3분의 8도 날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간단하게 되냐면 좌변에는 S1 분의 D1의 제곱 더하기 역시 이 부분 작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S2 분의 D2의 제곱이 좌변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이 부분, 이게 남는 거죠. 그러면 S1 더하기 S2 분의 DS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주목을 해주세요. 전선이 떨어지기 전 이 길이나 떨어진 후의 길이나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 색깔 박스를 서로 같다고 둔 겁니다. 이때 제가 위에 작성한 부분을 좌변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아래다 작성한 것을 우변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좌변은 우변과 같다 해서 우리가 비슷한 것들은 다 우리가 없애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작성한 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궁금한 것은 dx잖아요. 우리가 dx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럼 dx 제곱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가 양변에 이 S1 더하기 S2만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이 식에서 S1 더하기 S2를 곱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dx는 루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 S1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작성하고 그다음에 S1 더하기 S2를 여기다가 작성한 것에서 우리가 전체 루트를 씌운 것 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뽑아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dx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dx 제곱으로 우선 간단하게 나타내고 또 이거를 나중에 dx로 표현하는 것까지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문제에서 장력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장력 어떻게 공식이 되어 있냐면 2도 D는 8T분의 WS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D가 2도이고 T가 우리가 수평 장력이 되죠. 그리고 이 W가 우리가 전선의 중량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무게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단위가 중요해요. 보시면 킬로그램 퍼 미터예요. 즉 미터당 우리가 이 전선의 무게인 거죠. 이 전선의 길이에 관련된 이 전체 길이에 대한 이 전선의 전체 무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당 무게를 나타내는 겁니다. W는. 그리고 S는 경간.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동일한 장력으로 가설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T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T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이 2도가 각각 2m, 8m인데 동일한 장력으로 가설되어 있다. 그 말은 T1과 T2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1에 대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T1은 8 D분의 우리가 WS 제곱이에요. 이걸 1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게 D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W는 사실상 W1이든 W2든 같아요. 왜냐면 이 전선이 뭐 어디가 유독 뭐 뚱뚱하다거나 아니면 유독 울퉁불퉁하다거나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선들은 다 이 단위 길이당 이 무게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엄청 두껍다거나 여기가 엄청 가볍다거나 그런 언급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W는 우리가 미터당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W는 그대로 작성하고 경간은 S1이라고 작성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T2는 역시 8 D2분의 WS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좀 간단히 해보자면 8 같고 W 같으니까 사라지고 이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D1분의 D2 D1분의 D2는 S1 제곱분의 S2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양변의 D2를 곱하고 양변을 S1 제곱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루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변은 S1분의 S2가 되는 거죠. 즉 S1분의 S2는 루트 D1분의 D2가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D1이 2m, D2가 8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각각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2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S1분의 S2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S2가 곧 우리가 S1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dx에 관련된 식이 있었죠. 여기서 가져온 식이 있었습니다. 그 식에서 이걸 대입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S2 자리에 이제 ES1을 대입합니다. 여기 ES1, ES1이죠. 그러면 이 괄호한 이 부분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색을 좀 바꿔볼게요. 이 부분이 3S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S1을 이렇게 각각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배했을 때는 3D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분배했을 때는 2분의 3 D2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 했죠. D1과 D2는 문제에서 2m, 8m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이게 노란 색깔 바꿔서 우리가 3, D는 D1은 2였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 역시 D2는 8이었으니까 8의 제곱 하셔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이 계산기 상에서 6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 이 문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셨을 때 이렇게 전선이나 아니면 이 가운데서 뚝 떨어져도 이 우측에 있는 즉 전선이 떨어졌을 때다 이 떨어지기 전이나 이 전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선 식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한 dx 제곱에 대해서 또 역시 dx로 표현을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부분 장력이 동일한 장력 이걸 힌트로 얻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w는 다 같으니까 다 사라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d와 s와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뽑아낸 결과가 S2가 이 S1이었다는 거죠.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이 식이 나왔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4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동기 출력 관련된 공식을 묻는 문제로 신출 문제가 나왔는데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동기의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가 아니라 지금 마력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단위 환산까지 진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공식의 특징을 알아본 다음에 이 킬로와트까지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식 6.12 공식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9.8 공식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한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식을 나타낼 때 이 소수점으로 나타내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계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둘 다 맞는 공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 6.12 공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6.12일 때는 우선 이 V가 중요하죠. V가 미터 퍼 민입니다. 그리고 9.8일 때는 이 V가 미터 퍼 세크인 것만 구별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동일하게 W는 톤 단위로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0kg이니까 1톤이죠. 1톤 대입해 주시고 우리가 50m per min이니까 50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평형률 0.5 곱해주시고 6.12 곱하기 에타 즉 기계 효율 0.8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 값이 5.12kW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8 공식도 같이 사용을 해보면요. P는 9.8WVK 그 다음에 에타로 나왔죠. 이때 V는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9.8, 1톤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V가 50m 퍼 민으로 주어졌죠. 근데 이것을 미터 퍼 세컨으로 바꾸실 때는 간단하게 이 1분을 60초로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0m 1분이니까 60초가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60분의 50 그러면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게 환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미터 퍼 민으로 대입할 때는 그대로 문제에 주어진 5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9.8 공식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0으로 한번 나눠주셔서 대입해 주시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우리가 평형률 0.5, 그 다음에 효율 0.8 하셔서 우리가 소수점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둘 다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12kW가 나올 수도 있고 5.10kW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력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보자면,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1마력이 몇인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하시거나 계산기상에서 이 단위 환산하는 것을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1마력은 뭐랑 같죠, 여러분? 1마력은 0.746, 대략적으로 0.746kW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5마력이다 하면 양변에 동시에 5를 곱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5 곱하기 0.746 해서 이렇게 유효전력의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0.74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kW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시에 0.74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0.746 분의 1 마력, 이게 좌변이 되는 거죠. 우변은 0.74로 나눴기 때문에 1kW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게 5.10kW라면 좌변에 양변에 5.10을 곱하는 거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겁니다. 여기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5.10kW는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5.10을 0.746으로 나눈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얘가 이게 6.84가 나옵니다. 6.84 마력.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0.74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환산해 주시면 6.84 마력이 되는 거고, 역시 이렇게 푸셨던 분들은 환산하실 때 5.12, 그 다음에 0.746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6.8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하실 때 이걸로 답하셔도 되고 이걸로 답하셔도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3년도 이외에 출제된 기출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선 유접점에서 무접점으로 바꾸실 때 논리식으로 먼저 표현하시고 무접점으로 나타나시면 좀 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 보시면 F에 대해서 그리고 R에 대해서 논리식을 각각 한번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는 지금 PB1의 지금 B접점이죠. 그러면 작성하실 때 PB1의 B접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고 얘가 이렇게 병렬로 가고 또 아래 B접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차례대로 쭉 보시면 여기는 병렬이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PB 2 더하기 F,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직렬로 연결해야겠죠. 그러면 아래 바 이렇게 해주시면 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R 작성해볼게요. R은 역시 이렇게 다 봐야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역시 두 갈래길로 다 포함해주고 여기까지 해서 R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차례대로 자 PB1의 B접점이니까 발을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이 병렬이죠. 그러면 PB 3 더하기 R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F의 B접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의 B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접점 회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F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서 우선 이 부분 출력이 F인데 F랑 더해지고 있죠? 그럼 이 부분 먼저 한번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화 지금 더하기니까 5화를 쓴 겁니다. 그럼 PB2가 입력이고 또 다른 것은 F가 입력이었죠? 그럼 이렇게 F를 뒤에서 이렇게 가져와 주세요. 그럼 이것의 출력이고 이제 이러한 5화들과 나머지 PB1의 뭐 B접점이라든가 아래 B접점들은 다 직렬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를 봤더니 이입력 엔드 소자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차례대로 AND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선 PB1이 가까이 있으니까 PB1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PB1은 낫게이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과 AND를 하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게 아래파죠. 아래파. 근데 R은 또 다른 출력이었어요. 그럼 출력에서 낫게이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이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쭉 와서 이게 AND 게이트를 이쁘게 이렇게 쭉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서 쭉 가져와서 낫게이트를 거친 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아래 파였고요. 이게 지금 밑줄 친 부분, 물결 친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AND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다 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R에 대해서 해볼게요. R. 이제 F는 신경 쓰지 말고 R 보겠습니다. R도 똑같이 병렬부터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PB3랑 R이 병렬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이렇게 OR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는 뒤에서 가져와요. 괜찮죠?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은 다 AND로만 묶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PB1 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PB1의 바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낫게이트, 이 출력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와 이렇게 AND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F의 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F에서 가져옵니다. 선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말만 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AND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먼저 유저점 회로에서 논리식을 뽑아내고 그것을 일단 적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개수를 만족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입력 AND 소자가 4개, 하나, 둘, 셋, 4개 쓰였고요. 이입력 OR가 2개, 하나, 둘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낫게이트는 3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수를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수를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논리식을 뽑아낸 다음에 우선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해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시면 시퀀스가 좀 어려워집니다. 한번 저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퀀스 문제는 배점이 5점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21년도 2회에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신규 설치 시 공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계획 신고서의 첨부 서류를 5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기출처럼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공사계획서, 아니면 기술자료, 아니면 설계도서, 아니면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아니면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 문제와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25년도 10월 1일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답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냐면 이 부분 있죠? 우리가 원래 이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 바뀐 것 말고는 없습니다. 아마 보통 이 괄호안은 당연히 안 작성하셨을 거여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만 개정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한 이 부분에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를 물어봤고 배점이 5점이기 때문에 맞추신 한 개당 부분 점수가 1점씩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해당 문제는 21년도 4회에 출제된 우리가 기출 문제인데 감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 순서가 기존 기출과 조금 다르게 나왔긴 했지만 우리가 답안 자체는 똑같았죠. 보시면 1번에 현장 시공 완료, 2번에 우리가 시공 완료했으니까 시공 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검사 요청서 제출, 즉 검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리원 현장이 검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를 했으니까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름의 우리가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암기하실 때 우리가 보기 중에서 골라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공은 완료했고 그럼 시공관리 책임자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테고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이렇게 좀 스토리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기출만 꼭 챙겨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점은 5점이 되겠고요. 이 문제 역시 5개를 물어봤는데 5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맞추신 거 한 개당 1점씩 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22년도 1회 출제된 기출문제인데요. HID 램프에 대해서 명칭과 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명칭을 우리말로 쓰면 고휘도 방전 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로는 고압수은 등, 고압나트륨 등 메탈 헬라이드 램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등이랑 램프는 같은 표현이고요. 즉 혼용해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 메탈 헬라이드 하실 때 이 어에이냐 아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전기공사기사 시험, 즉 이 전기 자격증 시험에서는 맞춤법을 그렇게 깐깐하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만, 우리가 의미만 통하면 돼요. 그리고 메탈 헬라이드, 이 맞춤법도 어떻게 자유롭게 작성하시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소문제 1번, 2번이기 때문에 각각 채점이, 즉 각각 부분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상되는 점수로는 뭐 이렇게 소문제 1번이 2점, 그다음에 소문제 2번이 3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관적인 우리가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관형 현수회자 설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리키는 1번부터 5번까지 명칭을 답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항상 질문 주시는 부분만 체크를 해보자면 이 엔카세클,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데드엔드 클램프 같은 경우도 어웨이냐 아에이냐 너무 까탈스럽게 채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미만 통하면 다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정답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개인데 지금 5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신 한 개당 부분 점수 1점씩 가채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5년 3회에 있었던 전기공사기사 실기 가보건 해설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